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큰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복제정맥의 역류가 어느 정도 심하냐, 역류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그 범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역류의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라는 것이 원래 심장으로 가던 정상적인 정맥에서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여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로 왔던 피가 헬리를 맞춰 돌아가다가 특정 복제정맥 쪽으로 고이는데, 이 복제정맥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복제정맥이라고 해서 허벅지부터 발목 내측까지 있는 정맥이 있고, 오금 뒤에서 발목 외측에 위치하는 정맥이 있는데, 이 역류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이 복제정맥 자체가 구불구불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복제정맥이 이렇게 곱게 있질 않고 도중에 한번 꼬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제정맥의 변성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레이저 파이버나 고주파 파이버나 이런 것들 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이렇게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역류도 심하고 방향이 여러 번 꺾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복제정맥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복제정맥의 그 역류되는 범위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허벅지 쪽에서 시작해서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복제정맥 쪽으로 역류된 피가 종아리 가까이 와서 바깥쪽으로 정맥류를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복제정맥 쪽으로는 변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위쪽 부분은 레이저 수술을 해도 되고 고주파 수술을 해도 되고 근본 수술을 해도 되고 최근에 도입된 베나신이나 클라리베인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종아리 내측의 아랫부위 또는 발목 가까이에 역류가 진행되게 되면, 이 대복제정맥의 종아리 내측 부위와 발목 가까이에는 피부 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때는 반드시 그 부분은 근본 수술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허벅지 부위는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무릎 아래 신경이 가까이 붙는 부위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주는 시술만이 가능합니다. 소복제 정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복제 정맥도 오금 가까이에 있는 부위에서는 신경이 가까이 붙지 않지만 종아리 중간 아래쪽 발목 가까이에서는 피부 신경이 가까이 붙게 됩니다. 이런 부위에서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제가 있다면 근본 수술로 처리를 해야지만이 남아있는 부위에서 정맥류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한 번에 깨끗하게 그 증상도 없어지면서 완벽히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 수술이 신경이 없는 부위에서만 복제정맥이 변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수술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신경 가까이 붙는 부위까지 역류가 진행됐다면 그때는 반드시 근본 수술이 병합이 되어져서 수술이 되든지 아니면 근본 수술 자체만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재발도 없이 깨끗하게 수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